저출산 대책이 248가지나 있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생 전쟁은 우리 경상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온 동네와 같이 함께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존속 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되었고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나서서 저출산과 전쟁을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는 주거 문제와 돌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두가 나서서 결혼하고 아기 놓고 싶은 그런 나라 만드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서 시범을 보이고 이 시범이 온 나라로 새마을운동 확산되듯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전부 다 조목조목 우리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초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주거 문제입니다. 결혼하는 사람 주거 문제와 또 아기를 낳았을 때 돌봄 문제입니다. 돌봄과 주거를 해결해 주면 그래서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돌봐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결혼하는데 장애가 가장 큰 게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 모든 정책을 다 펼쳐서 아기를 공동체에서 키워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우리가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은 아파트 단지 1층에 어린이를 봐주는 시설을 아주 선진 형태로 만들어서 전문가가 키워줍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전문가가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전업주부가 계시면 전업주부도 거기에서 아기를 맡기면은 다른 직장에 나간 엄마들이 전업주부가 가서 아기를 보면은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아기를 키워주는 그런 공동체에서 키우는 온 동네가 키워주는 그런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전쟁을 하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국가 예산을 모아서 한 군데로 집중을 시키고 그리고 국가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민 모금 운동을 벌여서 국민들도 함께 키우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데 민자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모금 운동에 국민들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어린애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저출생 전쟁 선포식을 하는데 저출생에 대한 우리가 경북도가 협의할 거는 우리가 저출생대책본부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부분의 모든 자료와 정책들을 경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같은 파트너가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민관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감경철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와 같이 하고 있는 오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에서 우리가 협력할 것은 이미 우리가 2006년도부터 2023년까지 준비했던 모든 자료들을 공유하고 지금 이 경북도에서 선포하는 모든 내용들을 같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제공하고 또 이 일들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내빈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저출생을 격퇴하고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철우 도지사께서 전쟁에 대한 선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좋은 날 전쟁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미안합니다. 왜 저출생에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제가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다. 저출생은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만큼 어린애들이 없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 정책이 248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부 백약이 무효였다. 그래서 목마른 자 샘 판다고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 가장 고령화 되고 가장 소멸이 일찍 다가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대책은 장기 대책도 있고 중기 대책도 있고 초단기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심정으로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가야지 대책이 마련되고, 왜 경북에서 하느냐? 경북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삼국 통일해서 이 나라 만들었습니다. 화랑정신입니다. 그리고 선비 정신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만인소는, 제가 만인소 국학지원에 있는데 가보면은 붓글씨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썼는 게 21m입니다. 앞에 이름을 써서 임금이 이런 정책을 바꿔달라 이야기하면은 그게 채택이 되면 안 되면은 3족을 변합니다. 그런데 10,000명이 와가지고 걸어서 와서 이름 한 장 올립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 지금 댓글 10,000명 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손가락 까딱하면 댓글 다는데 걸어서 와서 자기들이 뜻을 이런 걸 펼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라가 뺏겼을 때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가 피를 가장 많이 흘리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선비정신, 호국정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걸출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가 새마을 운동을 펼쳤습니다. 새마을 정신. 이 4대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놨더니 서울로 가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10번째 가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 발전이 정체성이 왔고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역사적으로 늘 세계에서 1%였습니다. 인구 통계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1820년에 세계 인구가 10억입니다. 10억일 때 그 1%인 우리나라가 10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1820년에 20억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2000만이 됐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얼마냐? 80억입니다. 남북 간 합치면은 8천만이 되어서 우리는 1%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1%인데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아서 밥을 못 먹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었냐는 인사를 매일 했습니다. 저 어릴 때도 매일 밥 먹었냐는 인사입니다. 밥을 굶는 걸 보통으로 했습니다.
그래 오래 못 삽니다. 우리가 1962년도 공무원 연금을 할 때, 제가 연금 계획을 할 때, 그때 평균 수명이 얼마인가 보니까 62년도에 우리 평균 수명이 52세입니다. 그 나라 잘 살게 해서 지금은 84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는 후진국 출생입니다. 여기 우리 선임들도 많이 오셨는데 선임들도 다 후진국에서 태어났어요.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중진국에서 태어났어요. 중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얘기를 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후진국 중에 가장 후진국에 태어나서 일제시대 때 살고 6.25 전쟁 거치면서 애를 평균 6명 낳았습니다. 우리 때는 애 놓지 마라 해가서 1명 하면 2명만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기 많이 노력해도 선진국 2000년대 이상 태어난 사람은 선진국인데 중진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후진국 태어난 사람들한테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과잉보호가 됐습니다. 과잉보호. 그 80년, 90년생들이 지금 결혼하고 아기를 놓는데 이 사람들이 과잉보호가 돼가지고 문화 충돌입니다. 후진국 태어난 사람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후진국 출신들이 자기들이 어렵게 살았는 것만 생각해서 내 자식은 대학까지 다 보냅니다. 저는 우리 후진국 출신이라서 제가 대학 갈 때는 5%밖에 안 갔습니다.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실력이 대학 졸업생이 돼야 되는데 실력은 대학 졸업생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생활과 내 공부했는가 안 맞습니다. 그래 취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학을 80% 가는 나라,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 세대가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세대도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대학을 80% 가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을 할 수가 있나요? 또 취직해도 서울로 가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저들 때는 사글세방도 살고 월세방도 살고 단칸방에 살고 그래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런 선진국 출신들 중진국 출신들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그 이것도 모르고 계속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걸 모르고 문화의 충돌입니다. 문화가 안 맞습니다. 이 자들은 벌써 선진국에 살면서 자기들이 누리는 문화가 다른데 우리는 옛날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오늘날 된 것은 수도권병 서울에 많이 가서 지쳐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다니면서 너무 교육을 치열하게 경쟁을 시켜서 반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잃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런 수도권병, 또 교육 문제, 그래서 지방으로 사람이 흩어져 살고 교육은 학원 다 없애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해서 취직하는 나라, 그리고 일찍 결혼하는 나라,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려면 사회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 이재용 회장 만날 때마다 삼성은 연구직 말고는 다 고등학생 졸업생 받아봐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삼성을 다 따라갈 거 아니냐. 대한민국 사람 우수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일 잘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학부가 필요하면 취직해서 공부하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는 수도권 벽을 고치는 지방시대, 그 다음에 학교 문제, 결혼 늦게 하는 거는 너무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취직이 늦어집니다. 이미 32, 33대가 결혼을 하니까 결혼이 늦어지니까 자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다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저출산 고령회대 우리 주형한 위원장도 오셨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시 팔을 바꿔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런 장기적 대책은 차근차근히 하더라도 정말 젊은이들이 피부에 와닿는 대책,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만들자. 그것은 도청만이 나서서 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님 오시 시장 군수님을 나서서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사회 모두가 온 마을에서 애를 키워주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가장 결혼 안 하는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 30대 절반이 결혼 안 했습니다. 우선 결혼을 해야 뭐 아기를 놓든지 할 거 아닙니까? 결혼을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 너가 애로사항이 뭐냐? 가장 큰 게 주거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 주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은 지방정부만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저는 우리 도에 힘 닿는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도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집은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한 80분위까지는 집 문제 생기면은 저리 융자, 안 그러면은 이자를 완전히 부담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자를 완전히 우리가 다 부담해 줄 테니까 집은 쉽게 구해라. 그리고 우리 스스로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개발공사를 통해서 750채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짜로 와서 살아라. 10년 동안 공짜로 살고 10년 후에 가면 자기가 살 수도 있고 딴 데 이사 갈 수도 있고 주거 문제 해결하는 것을 신혼부부 결혼 대상자들한테 가장 먼저 해결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를 놓으면은 애는 공동체에서 키워줘야 된다. 공동체. 오늘 여기 사회단체, 시민단체 대표님들 많이 오셨는데 종교단체 모두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우선에 우리나라는 80%가 공동주택에 삽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도 아파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락하게 삽니다. 이 주택 문제 이거 대한민국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차출하고 우선에 공동주택에 1층이나 또 상가가 있으면은 공동 몇 세대가 있다. 거기에 애기들을 볼 수 있는 0세, 1세, 2세, 그 다음에 3세까지 0세에서 3세까지는 이 전두엽이 발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면은 정신적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엄마나 이모 정도 되는 한 사람이 봐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런 전문가를 제가 만들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 돈 좀 준다고 절로 절대 옮기지 않게 그러면은 0세에서 3세까지 키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를 길러서 그분들이 공동주택에 전문가로 파견되고 전업주부가 있으면 또 휴직했는 엄마가 있으면 혼자 휴직해가 애기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애기를 데리고 그 어린이 0세 반 또 1세 반, 2세 반을 갑니다. 가면은 그 어머니가 그 있는 시간만큼 수당을 줍니다. 나는 내 아 보러 갔지만 옆에 아도 보게 됩니다. 옆에 애도. 그러면 옆에 애 엄마는 내가 비록 도청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 애가 옆집에 아주머니가 친구가 그 같이 있으니까 적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옆에서 만들어서 지금 70세 돼도 젊습니다. 저도 곧 70입니다. 아직 청년입니다, 저는. 그런데 70대는 할머니들 놀고 유치원 선생님을 했다, 학교 선생님을 했다, 뭐 간호사를 했다, 이런 전문직 나온 사람 많습니다. 이분들이 경로당에 오지만 교육받아서 어린이집에 가서 보조해주는
도와주고, 또 시민단체 의영소방대, 자율방범대, 뭐 새마을회, 또 부녀회, 또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 뭐 단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동네에 당번을 정해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게 뭐냐 심부름 해주고, 초등학생 반도 옆에 만들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여기 쉬어라. 엄마 아버지가 12시 와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놀아라. 그리고 전문가가 그 애기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래 하다 보면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아파트는 이웃도 모르고 사는데 이웃하고 굉장히 친해집니다. 우리 아들 돌봐주고 있으니까, 아이고 누구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하고 어떻게 놀아요? 요새 또 디지털이 발전해가 우리하고 어떻게 놀아요? CCTV로 자기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휴대폰 가지고 내가 직장에 나가 있는데 우리야 어떻게 노는지 딱딱 찍으면은 애가 울고 있다, 뭐 웃고 있다, 뭐 기저귀를 갈고 있구나,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그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나라 돈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애기 엄마가 내 애기를 맡겼지만은 잘 사는 집도 있었습니다. 공동 모금에 돈 걷어서 지금 제도상 10억까지는 도청 허가로 못 올 수 있다고요.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 도청이 전혀 관여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관여해서 우리가 좋은 걸, 어린애가 좋아하는 기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서로 연구해가지고 우리 동네 아이를 더 잘 키우자. 그러면 동네에서 나중에 10년 20년 가면 아이고 내가 봐줬던 아이가 공부도 잘하는구나, 야가 뭐 큰 인물이 되는구나, 동네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키워주는 이런 시설과 그런 정신을 갖도록 하면은 동네도 화목하고, 그리고 없는 집들도 누가 돈을 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과 이런 전문가, 또 이런 봉사단체, 이런 행정, 이렇게 하다 보면, 야, 결혼하는데 집도 빌려줘? 애기 놓으니까 다 알아서 챙겨주네? 애기 놓고 기쁨은, 애기 가지고 집에 한번 보세요. 애기가, 우리 손녀가 있는데 코가 어디냐 그러면 코만 가르쳐줘도 막 웃습니다. 이마 어디냐 이마만 가르쳐줘도 웃는 거야. 어디 가서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애가 입이 어디냐, 또 말도 못해도 할아버지 어디 있나 하면 할아버지 손으로 가르치면 너무 기쁩니다. 이런 기쁨들 가족들까지 가져가고, 그래서 사회를 밝게 만들면서 애기를 많이 낳아도 나라에서 키워주고, 교육감님이 오셨는데 초등학교, 넓음학교, 교육청에서 맡아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MOU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 넓음학교 우리 1학년만 한다 하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다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나서서 같이 애를 또 넓음학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도청은 애기 엄마들 천국을 만들자. 도청에서 시범을 보이자. 어떻게 하느냐? 애가 오늘 아프다. 아픈 아를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영세 아를 어떻게 맡겨내냐? 그러고 재택근무 가능하면 재택근무해라. 안 그러면 애를 안고 사무실 와서 방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서 애를 돌봐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거는 인터넷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들, 동료가 니는 애가 많이 아픈 것 같아 집에 가 좀 재택근무해라. 애기와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애기 낳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돼. 또 육아휴직 가려고 하느냐. 그런 나라 만들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 가면은, 육아휴직 갔다 오면 요새 진급하는데 약간씩 저 사람 3년 쉬고 왔습니다. 진급 때 됐는데 진급 안 시켜준다 이거. 육아휴직 갔다 오면은 뭐 감점이 아니고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됩니다. 플러스 점수를. 나라의 법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왜 감점을 매기느냐. 플러스 점수를 줘야지.
그래서 육아의 천국이 경북도청이다. 일단 시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시범을. 그 시범을 보이면 새마을운동이 우리 청도와 포항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말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운동을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지금 경북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이 나서면은 못하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에서 애를 키우는데 시민단체 그리고 어린애 가진 부모 모두가 우리의 아다 내 아이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애 낳는 집은 애국자 집안이다. 애국자 집안이다. 또 애 낳는 엄마는 이제는 애국심이라든지 뭐 공동정신이 이런 걸 요청하면 안 됩니다. 개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냐. 개인이 덕이고 개인이 행복하다. 개인 행복을 굉장히 주장해 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서 애국자네요. 그래 자꾸 이야기하면은 애 안 낳는 사람은 어떻게 해? 못 낳는 사람은. 그래서 개인이 행복하다. 개인 이제는 선진국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이 행복하고 개인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경북이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데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 도와 시장 군수님들하고 함께 시군 지역을 한 4군데 정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군. 우선에 우리가 안동에 이어 있으니까 신도시 그리고 포항 구미가 어린애가 제일 많습니다. 경산 젊은 사람이 많이 삽니다. 이런 데서 시범단지를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고칠 것도 고치고 그래서 완벽한 저출생 대책이 나오면 이것을 전국으로 가는 그런 대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또의 간부 여러분 또 여기에 있는 우리 경상북도의 제일 중추 세력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 해주시겠죠? 오늘 재경 향후에 제 대구 울산 뭐 향후에서 다 오셔가지고 지켜주기로 했고요. 특히 얘기를 안 가지면 스님들이 와서 지켜주기로 했으니까 스님들 또 목사님 신부님들 종교단체가 앞장서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강경철 우리 저출생 국민운동본부장께서 오셨는데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교회가 많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모두가 나서야 된다. 모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애기를 많이 낳는 나라로 바뀌어서 G2가 되도록 하는데 경북이 앞장서고 저는 또 하나 더 우리끼리 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들이 이미 선진국이 되면은 애기 적게 낳는 게 막 당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 보면은 이민을 받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류 때문에 한국에 오신 분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물 들어올 때 이민 받아야 돼요. 경상북도가 이민청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대학생도 받고 근로자도 받고 이민도 받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다민족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다민족 국가로 가는데 가장 융화를 잘하는 화합을 잘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정체성을 보이고 저출산은 세계 1등 중 1등입니다. 도표를 보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느냐. 다 우리가
지구상에 가장 먼저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바람에 적응이 덜 됐어요.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지방시대를 열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80%가 공동체 다주택에 산다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걸 줄여야 됩니다. 단독주택으로 가고 경상북도에서 천년주택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천년 가는 주택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결혼하고 싶고 본석을 찾습니다. 그러면 교육 문제입니다. 너무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고 지친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정신병원 갑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정신병원 갑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합니다. 학교 교육 줄이고 대학교까지 가는 교육 줄이고 20% 30% 보내고 그리고 학원 싹 없애야 돼. 이런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초단기 대책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문제와 돌봄 문제 이걸 경상북도에서 모범을 보이겠다. 이때 우리 모두 같이 가야 됩니다. 전쟁에 같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겠습니까? 저출생과 목숨 걸고 함께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저출생은 경북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일 고민하고 계시는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그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또 전쟁에 필요한 전략 구상 발표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좀 전에 지사님의 그 공동체가 애를 키워야 된다, 또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제 어깨가 짓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사님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아이디어를 듣고 또 그것을 실천해내시겠다는 그 단단한 다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나고 또 그 반갑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15개 시군이 아마 도내 인구 소멸 지역이고 또 9개 시군이 그 소멸 고위험군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시는 그 전략 구상은 이런 경북 현실에 적합한 체감도 높은 지방 주도의 K 저출생의 그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지방 주도, 특히 이제 그 경북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생과의 그 전쟁을 선포를요. 그래서 이런 그 분위기가 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아까 지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그걸 실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활활 불꽃처럼 그 퍼져나가기를 정말 기대를 합니다. 사실 이철우 지사님은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절에 저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사 제끼고 여기 우리 지사님 오신다고 해서 여기 찾아왔습니다만, 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사님은 굉장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또 인품과 그 실력 역시 출중하셔가지고 또 직전에는 시도협의회 의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이번에 경북에서 저출생과의 그 전쟁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이런 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리라고 그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사실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등 모든 비용이 고비용인 우리 경제사회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그 집약된 그야말로 복합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과제는 아닙니다. 긴 호흡을 갖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 추진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 소멸은 물론이고 국가 소멸 우려까지 나올 정도, 올해 아마 0.6명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우리 초저출산 문제야만은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대통령께서도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 정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대를 회복하시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까 지사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청년들의 3대 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 주거, 그 다음에 양육 부담을 해소시켜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또 고비용인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지방화라든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든가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민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입양이라든가 일가정 양립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켜가지고 애가 부담, 애가 짐이 아니라 애가 축복이 될 수 있다. 또 그래서 애 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의 대대적인 변화를 지금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대책을 보게 되면 대체로 분절적으로 부처별로 가고 지역별로 가고 또 기업별로 하는데요. 그것들을 실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그 저출산 관련 대책을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분야가 뭔지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뭔지 그래서 그쪽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런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 여기 교육관님도 계십니다만 지방교육청의 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도 이번에 지사님 하신 것처럼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지방이 갖고 있는 재원이라든가 지방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 또 지역기업, 지역시민사회, 지역교육청과 함께 공동체가 애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또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전략 구상 중에 온종일 완전 돌봄제라든가 또 결혼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되는 그 주거 문제 관련돼 가지고 대출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가 월세를 지원해 준다든가 700여 세대의 행복 공공주택을 보급한다든가 또 근무 환경부터 아동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만드시고 육아기에는 단축 근무하도록 해서 양육 부담은 물론이고 일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또 결혼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노력은 저희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그 방향하고 너무 부합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이런 지역 뿔뿔이 차원에서의 그 정책이 같이 간다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조금이나마 그 저출산 문제를 반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략 구상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는 새마을운동의 본산인 경북에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화해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재정,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식이라든가 가치관이 같이 애를 또 생명을 존중하고 가정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같이 갈 때 이게 병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말 그 새마을 운동을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적 운동으로 승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국내 운동으로 저출산법을 새마을 운동화 하시는데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정도야 그 문제가 되지 않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번 저출생과의 그 전쟁 선포 정도의 절박감을 갖고 이 문제를 그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서주신 우리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사님이라든가 지역사회가 저출산과 관련돼 가지고 하시는데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아까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그 양육부담 완화라든가 일가정 양립과 또 주거부담 완화와 관련된 그런 좋은 프로젝트나 좋은 사업이나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전국에 확산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 주시고 거기에 이길 수 있는 그 전략을 마련해 주신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많이 오셨네. 예. 우리 불교 식교부 동맹 회주 스님께서도 오셨는데 스님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고맙습니다 스님. 예.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전쟁과 선포, 애 안 놓는데 전쟁과 선포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지네요. 이 이야기를 10년, 20년 전에 이걸 해야 돼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고 그때부터 쑥쑥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 절박합니다. 갈 때까지 왔어요. 그 원인이 어딨냐? 지사님께서 또 우리 저출산 부위원장께서 조목조목이 한 가지 따져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우리 공동 책임입니다. 교육 문제, 주거환경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기성인 세대 책임이지 그 애들 책임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부모들 밥상머리 교육. 전년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됐다 이겁니다. 예. 저희들 클 적에는 아침 되면은 기분 좋게 밥을 먹다 저녁 되면은 할아버지가 밥 먹기가 싫어져요. 딱 앉으면은 뭐가 잘못됐다. 전부 다가 훌륭한 바가 없으니까 그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컸다는 거.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진 지가 한 30-40년 됐을 겁니다. 애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경쟁만 붙이는 거지.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네 집이 잘 되나 내 집이 잘 되나, 완전 경쟁성을 가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애들이 배우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편안한 것밖에 없어요. 보호주의. 부모들이 보호해주고 주위에서 보호해주고
이게 오늘의 저출산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사실 우리 경상북도는 참 시급합니다. 작년 통계봐도 출산율이 10,000명입니다. 자연 감소가 25,000입니다. 그 15,000이 그대로 없어지는 거죠. 15,000이. 15,000도 굉장히 큽니다. 그냥 15,000이 아니고. 우리 영양군수님 오셨나? 네, 영양군 오셨네. 영양군이 하나 없었습니다. 영양군이. 원래는 자연 감소가 더 늘어납니다. 자연 감소가. 원래 한 2만 가까이 도달할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잘 살아가는 게 뭡니까? 전부 머리입니다. 머리, 인적 머리. 예. 그 머리를 해가지고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습니다. 자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철 지사님 10년 동안 거주에 돼가지고는 불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10년 아니라 공짜로 자야 돼요. 공짜로요. 시범적으로. 부영에 보니까 그 회사원이 카드에 애를 두 번째 놓고 두 번째죠. 1억을 주더라고요. 1억을. 동그라미 10개를 처음 받아봤대. 깜짝 놀랐대. 사실은 아닌가. 너무 좋더라 이거야.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 우리 최태림 위원장님 와 계시던데요. 네, 최태림 위원장님. 지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예산 푹푹 쉬었어요. 예산 없어요. 그래, 쉬어야 된다니까.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총알이 있어야 돼요. 총알 없으면 전쟁 못 합니다. 그 총알을 확실히 준비했어요. 준비해가지고 과감하게 밀어줘요. 줄 때는. 한번 해보자 이거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도 경상북도 때문입니다. 모든 거는 우리 역사를 쭉 내려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항상 경상북도가 있었어요. 뭐 땅을 다 그만두고라도 새마을정신 없었으면 절대 우리는 대한민국 오늘에 이런 날이 없습니다. 그 정신을 해가지고 다시 저출산 극복을 외치자입니다. 이철 지사님 작년부터 했잖아요. 경상북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자. 경상북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시대를 앞당겨보자. 지방국군을 앞당겨보자.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도 이 절박함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님 올라가시거들랑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있어. 그 정신 차리는 데는 중심의 경상북도 앞장서자. 그 속에 우리 경상북도에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 육아휴직 문제 아까 지사님 잘 하실 때 그분들 가산 좀 줘야 돼요. 육아휴직 가면 부서에서 또 하나 저 일을 위하면 또 내가 더 해야 되느냐. 그거 퇴폐해야 돼요. 그거 갔다 오는 분 성진 바로 시켜드리고 놓는 놈 관계없이 우리 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성진 시켜주고 하나 놓을 때 둘 놓을 때 하나도 필요 없고 둘 셋 놓을 때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우리 경상시청에 우리 조현일 시장 와 계시죠. 40대 공무원인데 애가 4명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가이드 또 낳아야지요. 40대라 40대요. 도시과에 넣는데 그 시장님 그 집에 꼭 가보라 했는데 가고 있으면 모르겠다. 사실 그런 분들 차에 다니면서 격려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그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옆에서 불화할 정도로 해줘야 돼요. 저출산 문제, 극복 문제만은 우리 도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22개 시장님들 군수님 다 오셨네. 지역사령관 돼야 됩니다. 도하고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해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절대 소시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뭐든지. 우리 경북의 힘으로 다시 한번 꺼져가는 대한민국을 한번 살려봅시다. 여러분들 다 같이 동참하시겠지요? 예. 그래도 박수 안 치는 사람도 있네. 안 놓겠다는 말이야. 예, 다 같이. 저도 능력만 있으면 놓겠다. 예. 능력 있을 때 다 같이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들, 저출산 문제 경상북도 중심으로 확실하게 우리 다 같이 해나갑시다. 하실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교육과 저출생 극복에 적극 힘쓰고 계시는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십니다. 요즘 건국 전쟁이 화제인데 저출생과의 전쟁 또 하나의 새로운 화제로 아마 전국을 휩쓸 것 같습니다. 제 예감 맞죠? 저출생, 지방소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학교입니다. 지금 경북의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학년당 2만 명씩 됩니다. 3학년이 2만 명인데 올해 신입생이 16,000명입니다. 2년 사이에 4,000명이 줄었습니다. 재작년 22년도 태어난 아이들은 11,500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심각한 시기에 학교에서는 넓은 학교를 2학기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근데 실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다 하고 또 이 돌봄까지 맞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이수루 지사님께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겠다 말씀드리니까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이런 모임이나 캠페인 행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도청, 의회, 또 종교계, 언론계, 사회단체, 시장 군수님, 또 우리 교육장님들까지 이렇게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모인 행사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늘봄을 아이들 돌봄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부터 전면 실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보 통합 문제 이게 참 오랜 숙제인데 이것도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에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본고 2.0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발전 특구 시장 군수님들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북의 고등학교에는 타시도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이고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해외 우수 유학생을 우리 고등학교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캠프에 들어갑니다. 과거에 우리가 미국 등 선진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건 현재 우리 시대에서는 데려다가 우리가 교육시키고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민을 받고 하는 것이 아이들 많이 늘어날 때까지의 하나의 지금 과도기적인 방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발전이 교육에서부터 출발했듯이 앞으로의 이런 모든 문제들 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저출생과의 전쟁 출정을 위해서 22개 시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이강덕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 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울릉도까지 22개 우리 시장 군수님들이 오늘 다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시의회, 도의회 의장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 군수님 자리에서 박수를 치면서 5대5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뭐 하면은 전부 다 2대8, 3대7 해가지고 시장 군수의 손이 오그라듭니다.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전쟁이 뭡니까? 전쟁이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전쟁에 있다는 거고 모든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시장 군수들 가장 피부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소멸할 거다. 6.25 때 우리나라가 지리멸렬한 대응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축한 것만으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획기적인 옆으로 치러 들어가는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런 전략을 감행을 해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후대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기업, 정치권, 교육 다 나서야 됩니다. 전부 남의 일로 치고 장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 실패하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국가 소멸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려간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시장 군수들은 누구보다도 답답합니다. 사령관이 될 것입니다. 물자를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간 분야에서 저출생 극복 운동을 일찍이 시작하셨고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감경철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십니다. 제가 경상북도에서 저출생과 전략 전쟁 선포식을 한다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받고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무척 망설였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희는 2006년부터 약 20년간을 사실은 전쟁 아닌 전쟁을 출생 장려, 처음에는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두 번째는 출산 장려 국민운동으로,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출산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세대 국민운동, 그러다가 드디어 지난해에는 저출생 국민운동으로 성화를 시켜서 범종교, 범사회적인 모든 기관들이 함께해서 이 국민운동을 진행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22년 대선 때에도 여야 양당의 정책 제안을 무려 책이 한 270-80페이지 되는 책을 만들어서 모든 그동안의 노하우를 제출을 했고 제가 1월 달에도 두 당의 정책위원장에게 꼭 같은 내용으로 또 업그레이드된 제안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출하면서 저희들대로 많은 준비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내가 오늘 참 잘 왔구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께서 개식 선언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알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구 절벽이 있고 재앙이 오고 국가가 소멸이 되고 많은 경제 석학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어제오늘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전문가들이 한국이 이렇게 되면 미래가 없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도 아까 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면서
또 선진국으로 오면서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문화의 트렌드라는 게 우리가 몸에 배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빨리빨리 가버리다 보니까 지금은 출생이라는 부분에 청년들에게 내가 결혼을 왜 하냐, 또 내가 왜 아기를 하나만 낳으면 되지 왜 둘, 셋 낳느냐, 이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버리고, 또 이런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예산은 상승하는데 합계 출산율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은 0.7명으로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15,000명이 신생아가 줄고 하니까 어느 군이 하나 없어진다는데, 저희가 지방을 다니면서 모 시를 갔는데 15만 인구 도시인데 그때 당시에 인구가 15만이 줄었어. 이번에 이 시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다들 정말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구나, 이런 그 놀라운 표정들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조목조목 사항들이 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왜 청년들이 출생을 기피하고 왜 출생률이 이렇게 낮는가, 대안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민정책이거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에 우리 집안만 잘 좀 다스리고, 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이렇게 했을 때 경상북도와 같이 이런 전쟁 선포가, 이게 경상북도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가장 원동력이 된 새마을운동이 경상북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원지입니다. 그리고 산업의 동력이 되고, 물론 한강의 기적도 일어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는 있는데, 이제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렇게 심하게 느끼질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국방을 누가 해야겠는가, 혹자는 이제 여성들도 병력 의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또 그렇기 이전에 아마 용병 때가 이렇게 가가지고 오지 않겠는가. 그러나 더 심한 거는 많은 석학들이 예언한 대로 나라의 존폐 문제가 되고,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전쟁에는 핵 전쟁이 제일 위험한데, 핵으로 전쟁하더라도 국토는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만 상처가 나고 폐허가 되고, 그런데 인구가 그것도 다 줄어드는데, 이 인구 소멸의 출생률의 낮은 전쟁은 무한의 상당히 긴 시간의 전쟁 기간 동안에 한 명도 없어지는 건, 인구 소멸이 가는 전쟁은 기간은 길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제일 큰 전쟁이 저출생 전쟁입니다. 오늘 경북도에서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이 전쟁 선포식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메아리 쳐서 지자체로, 모든 사회단체로, 또 모든 기관들이 다 동참해서 앞으로 이 일을 우리가 번 국민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이 우리가 제1국민운동으로 성화됐다면 이 운동은 제2의 경북에서 일어난 국민의 운동으로 성화돼서 우리가 출생률이 0점대가 아니라 1%대로 올라서는 이런 시간이 빨리 있기를 여러분들이 다 힘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내일이 아니라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을 하면 이 일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청년들을 섬기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청년들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가 우리는 섬기지 않고 받기를 원하는 게, 청년들도 지금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청년들을 결혼할 수 있는 문화로 섬기면서, 또 출생할 수 있는 보육원이거나 영유아원이거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출생률도 높아지고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바꿔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도 다른 건 없습니다. 0세부터 3세의 영유아 돌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0세부터 3세까지는 우리가 다 케어해 주기를 아주 어려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은 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좀 많이 활성화되고 하지만은 0세에서 3세까지는 1대1로 케어를 해줘야 되고 때로는 성장하면 1대2로 케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부모가 대보가 바뀌어버리면 애가 정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이 가야 되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스님도 와 계시고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이 와 계시고 지금 보니까 또 뭐 각 개돌리기거나 종교단체에서도 와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종교기관에서 시설들을 활용해가지고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케어해 줄 때 부모들이 저 기관이라면 내가 자녀들을 맡겨도 내가 직장을 가서 출퇴근을 하고 경단녀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하나가 아니고 둘, 셋을 출산하겠다.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많이 협력을 하면 특별히 종교시설이 많습니다. 사찰도 있고 또 성당도 있고 기독교 교회도 있고 이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국가만 의지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지금같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운동을 우리가 모든 모델을 본을 삼아서 전국으로 확산해야겠지만은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출생 장려를 위한 또 고령화 사회를 위한 예산이 엄청난 부분이 민간이 모금을 해서 민간이 모든 한 부분을 정부에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부만 의지할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특별한 기관에만 의지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출생과 전쟁의 선포식을 우리가 시발점으로 해서 저는 분명히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 TV를 또 방송을 또 경영하고 있는 CEO이기도 한데 저희는 한 연간 프로에 한 45%를 편성을 해서 부모들이 자녀 키우는 거 어려운 상황 등등을 그리고 또 출산을 한 명, 두 명 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 행복한 가정생활을 제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이 저출생과 전쟁 선포가 그야말로 제2 국민의 운동으로 성화돼서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 이철수 지사님이 저는 철수와 바둑이를 좋아하는데 그걸 오늘 또 그걸 생각하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지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경북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운동에 가장 앞장서는 이철우 우리 경북지사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놓치지 말고 계속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대한 위기 저출생, 여러분들 평소에 얼마나 공감하고 계셨나요?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Korea is so screwed. Wow. Whoa. That is, I've never heard of that. It's honestly, it's shocking. It sends a very strong message to me that there are serious structural problems. It will get smaller and smaller and eventually disappear. 저출산이
분산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4년 뒤인 2028년에는 2022년의 3분의 1 수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2018년 39,171곳에서 2022년 39,923명으로 21.1% 감소했고, 그 사이 유치원은 9,021곳에서 8,562곳으로 5.1% 줄었습니다. 무려 2,100여 개가 넘는 초등학교가 폐교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90개) 대학 중에서 150개 이상의 대학이 모집 인원 0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세력이 이세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세계 먼저 제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25일 저출생 전쟁본부를 꾸리고 전략 구상에 힘써왔습니다. 안성열 저출생과 전쟁본부의 본부장께서 전략 구상에 대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 본부장 안성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때도 이렇게 이 자리를 채워주신 모든 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저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마련한 전략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상북도가 내세우는 전략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그렇게 물어진다면 저는 이 세 개의 키워드로 먼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 민간, 무브먼트입니다.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다니엘 튜더는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이룬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AI에게 왜 저출생이 생겼는지, 왜 심각한지 물어봤습니다. AI는 대한민국은 수도권이 집중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모르고 현장과 분리된 경제적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장 잘하는 우리 경상북도가 나섰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화랑정신으로 나라를 만들고 새마을정신으로 가장 못사는 나라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든 우리 경상북도가 나선다면 국가의 존립을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북이 생각하는 기본구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펼쳐졌던 250여 개의 분절된 정책이 아니라 필요한 정책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선택과 집중으로 포커싱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의 핵심입니다. 공동체, 민간, 무브먼트라는 세 개의 가치의 틀 위에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문제, 가장 부담이 되는 돌봄과 주거 문제의 해소에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기본구상의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돌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북도가 시도하는 모든 시범 모델들을 조기에 구체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돌봄 클러스터 조성과 산단 내 거점형 돌봄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핵심이 될 우리 동네 돌봄 마을입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경험 많은 할머니들이 아이를 받고 우리 아이들과 놀고 있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재웠습니다. 예절 교육은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어르신들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은 이러한 공동체 돌봄을 21세기 공동체 돌봄 버전으로 재해석한 모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급격한 산업화 속에 수도권 쏠림과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변하며 양육의 책임은 개인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동네의 돌봄 마을을 구축하여 공동체 돌봄과 교육을 현대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의 돌봄 마을은 아파트 1층에 경로당과 함께 배치하여 육아시설에는 아이들 연령별로 0에서 3세, 4에서 5세,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총 4개의 교실로 운영합니다. 자격 있는 전담 선생님과 자원봉사자 등 전문인력들이 함께 육아 돌봄을 담당하며 놀이 중심의 교육과 학습을 병행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실 앞에는 함께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AI 공부방과 인터넷 강의 학습실에서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아이들의 숙제와 공부를 돕습니다. 경북의 신선한 식재료를 산지와 연결해 공급하고 전담 영양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앞마당에는 커다란 야외 놀이터를 설치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에 CCTV를 설치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모님들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안전 책임은 소방, 경찰 등이 맡습니다. 이외에 아이들이 이동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의 지원을 활용하여 안심귀가와 비상상황을 대응합니다.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편성해 시설과 운영을 총괄하고 각 시 군별로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각종 봉사단체와 지역대학 등이 함께 지원하는 21세기형 공동체 돌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도시에서 먼저 시범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시키고 구미, 포항, 경산 등에는 도시형을, 칠곡, 예천 등에는 농촌형을, 우리 지역의 많은 산단 지역에는 산단형 모델을 만들어서 도 전체가 돌봄 공동체의 서비스를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경상북도가 통합하고 연계해서 패키지로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한다면 분명히 저희들은 투자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중앙부처에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감님 오셨는데요. 경북이 참여하는 새늘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이 생각하는 새늘봄 모델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를 잇는 공동체 돌봄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진국의 아이들은 오후 3, 4시가 되면 일찍 퇴근한 엄마와 아빠와 함께 피크닉을 가거나 축구 클럽에 가서 축구를 하거나 이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상공회의소와 MOU를 맺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퇴근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기업에는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임금 차액도 도가 철저히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늘봄이 끝난 심야 시간대에는 이미 구미에서 검증이 끝난 24시 어린이집과 아픈 아이 긴급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서 경상북도 전체가 온종일 돌봄 시스템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하겠습니다. 학교 늘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7시 30분에 시작하는 아침 돌봄에는 교육청에 물어봤더니 간식과 친환경 안전
급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산지와 직접 연결해서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인력도 저희들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정규 수업 이후에 저녁 8시까지는 교육청과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협력 모델을 만들어서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의 유명 학원 그리고 민간의 교육 전문 기업들과 연계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기간 간에는 AI 순환버스를 운행해서 아이들의 불편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휴대폰 앱으로 내 위치라든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돌봄 통합 정보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집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일 때 앞두고 망설이는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4년 집이 최고였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들은 주거비 이자 지원과 월세 지원을 단기적으로 먼저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도가 양육 친화형 공공행복주택을 디자인해서 전국에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에서 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이자 지원의 폭을 넓히고 대출자금의 한도도 상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담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해 드리는데 경상북도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양육 친화형 공공행복주택의 모델입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사님의 특별 지시로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 750세대를 짓는데 10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저희들이 입주 요건도 굉장히 문턱을 낮춰서 청년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며 살 수 있는 아파트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신도시에서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각 시군에 전파하도록, 확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과 생활 균형은 요즘 MZ세대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 제도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등하교 지원 시간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특히 우리 도에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즉시 만들어서 우리 경북도청이 양육 친화형 사무실로 먼저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이 바뀌어지고 우리 시군이 바뀌어진다면 민간까지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칭인데요. 경상북도 다자녀 가정 우대조례나 다자녀 가정 권리장전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도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모든 가정들이 국가 유공자처럼 존중받는 그런 경상북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도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행하고, 법과 제도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가장 보수적인 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먼저 나서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모델을 즉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이 재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난임 지원 확대와 입양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10대 핵심 과제와 35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경상북도가 바뀌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민 동참을 통한 국가 대개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범국가적인 비상체계에 돌입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국회는 빨리 법을 만들어 주시고 고쳐 주셔야 합니다. 특히 방송사에서는 나 혼자 산다, 금쪽이 이런 부정적인 방송보다는 가족 친화적인 방송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인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하셔서 가족 친화 경영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우리 저출생 극복 시민운동의 전도사가 되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경상북도가 이런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북도도 가용 가능한 재원들을 모두 총동원해서 조기 추경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도의장님께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의 거버넌스를 확산하고 범국민 부목에도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내놓은 구상들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저출생 마스터 플랜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의 다소 과감한 정책이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에 가칭 저출생 극복수석의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부총리급 이상의 인구가족부가 지방에 신설되어야 하고 그것이 경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규제는 제발 좀 없애주시기를 바라고 보조금 제도도 개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경상북도가 이런 시도들을 용감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경상북도를 완전 돌봄특구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세 개의 키워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공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돌봄을 통해서 출생이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의 권리와 기쁨으로 승화되고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면서 그간의 물질적인 지원에 치우친 사업들이 무브먼트, 즉 정신운동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바뀐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염원과 우리 경상북도의 저력을 모아서 반드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다 나서야 한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 돌봄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업무 협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큰 박수로. 네, 서명이 전자패드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보시고 저희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이 잘 구성이 돼서 낳기만 하면 잘 키워주는 경상북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키워주는 경상북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다시 최진수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님, 이경재 대구은행 경북본부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출생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재 대구은행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재 대구은행 경북본부장님께서 기부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음악을 하나 틀어주십시오. 자 그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를 알리는 북을 올리겠습니다. 저출생 극복 운동도 지금 이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자, 수고의 전쟁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